동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하죠. 답답하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 일상이 정상화되길 희망해 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해 봅시다. 우선 오늘 우리는 소설의 시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시점을 한자로 살펴보면 볼 시자와 점점자, 곧 보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큐브입니다. 이 큐브는 무슨 색입니까? 우리가 오른편에서 보면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왼편에서 보면 주황색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흰색이죠. 이렇게 우리의 눈이 위치하는 지점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설 속에서는 누가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요? 먼저 서술자가 보는 것이겠지요. 그럼 서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네, 서술자는 소설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지요. 그럼 이 서술자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시점의 의미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점이란 소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서술자는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소설이 있다면 서술자는 소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소설의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설 안에 있다면 서술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것이고 소설 밖에 있다면 소설 속 인물들과는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이라면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거나 자기가 바라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인공의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서술자는 나로서 이 나라는 서술자의 위치를 1인칭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나가 주인공이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이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이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서술자가 내가 아닌 제3자라면 우리는 이 서술자의 위치를 3인칭 시점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 제3의 인물도 이 인물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즉, 소설 밖에서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소설 속의 이야기를 보고 그 본 내용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관찰자의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지만 이 제3의 인물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라서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와 성격, 과거 내력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를 우리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시점이란 소설 속 서술자의 위치이다. 시점은 크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인칭 시점은 다시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3인칭 시점도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누게 되어 소설의 시점은 이렇게 네 가지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활동을 통해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해 볼까요?
다음에 제시한 소설들을 읽어보고 각 소설에 나타나는 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을 책은 박지원의 허생전,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유정의 동백꽃 만무방, 현진건의 고향 등입니다. 이 소설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사람들 주인공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 글의 시점은 도대체 어떤 시점인가?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심화 단계로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사람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소설은 우리가 배운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 해당될까? 우리가 배운 시점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